라오스 국제결혼이 왜 의외로 많이 깨지는가? 많은 남성분들이 라오스 결혼을 하러 갔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이 생기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베트남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오스 국제결혼은 베트남과 다르게 현지서 여성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한국만 혼인신고하고 들어옵니다. 베트남의 경우 최초 출국일로부터 약 5개월쯤 후에 베트남 신부부터 혼인신고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로 입국합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현지서 혼인신고를 건너뛰고 한국만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로 입국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허이, 완전히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라오스 여자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된 유부녀이지 자국으로 돌아가면 법적으로 무조건 초혼 여성이 됩니다. 이 국제결혼 세계에서는 한국 생활 몇 년하고 돈 벌고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 생활 부적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랑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린 나이에 한국이란 나라도 가보고 비행기도 생애 처음 타보고 결혼 생활도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라오스에 돌아가면 여전히 법적으로 처녀가 된다는 점입니다. 두 남녀가 사실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의 강력한 끈이 있기 때문인데 그건 혼인신고와 둘 사이를 이어줄 자녀입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에서 한쪽 나라에만 혼인신고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 아이도 없다? 그리고 아직 얼마 안 살아 정도 덜 든 상태입니다. 몇십 년을 내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온 우리 남성들 입장에서는 언어, 음식, 문화, 시스템 등등이 당연히 익숙하지만 외국에 처음 나가 사는 어린 신부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익숙치 않고 적응이 안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 신부가 아직 자국의 혼인신고가 안 되었다? 애도 아직 없다? 언어가 부족하고 얼마 안 살아 남편과 정도 덜 들었다? 게다가 남편과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 이럴 땐 어린 신부는 엄마가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이때 나이 어린 신부는 한국 생활 부적응으로 자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죠. 돌아간 후 다시 안 오니까 문제가 되죠. 어린 신부는 라오스에 바로 돌아가거나 가출해서 얼마 동안 일하다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신부는 자국에선 여전히 처녀이니까요. 여기서 처녀는 촌이란 뜻입니다. 이런 점을 라오스 결혼하는 업자들은 다 감춥니다. 미리 이야기 다 해주면 남성들이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가버리니까요. 주구장창 착하다, 순수하다 이것만 100번을 강조하죠. 자, 계약서 쓰기 전에 이런 점을 미리 고지받은 남성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라오스에서는 현지서 혼인신고를 왜 안 하는가? 라오스는 베트남과 다르게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베트남 인구가 거의 1억이면 라오스 인구는 750만 명, 약 1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라오스 정부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했습니다. 현지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신랑이 최소한 3개월간을 현지에서 체류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마을이장, 구청, 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 그 여러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처리 기간이 엄청나게 약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단계별 절차마다 비용이 또 계속 지출됩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이유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베트남보다 서류 절차와 비용이 훨씬 복잡하고 큰 비용이 든다는 거 계약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또 제가 방금 앞에 말한 리스크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남성 여러분들이 라오스 결혼을 과연 했을까요? 두 번째, 한국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베트남 여성보다 훨씬 부족하다. 우리는 살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스스로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저 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하려면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나
견인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라오스라는 나라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다 보니 산업, 제조업이 발달할 수 없어 신부들은 농사나 장사나 관광업으로만 거의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열정과 노력, 근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가내 수공업을 제외한 제조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들한테 왜 늦게 출근하느냐 이렇게 혼나본 적도 없고 경쟁을 느껴본 적도 없고 열정이나 근성 같은 것을 모르고 살아온 국민들입니다. 농사나 장사라는 것은 1시간 늦게 일터에 나가더라도 아무 탈이 없으니 시간 개념도 없고 근성이 무척 게으릅니다. 이렇게 살아온 현지 여성들이 결혼 후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 3, 4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워서 합격한다는 게 라오스 여성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에 한국어 합격률이 베트남보다 아주 낮은 이유입니다. 아시죠? 한국어 학당 3번 정도 떨어지면 거의 1년이 넘어야 신부가 입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지치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이거 이미 남편 쪽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돼버렸지. 야, 이거 사람 참 미쳐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 라오스 결혼업자들이 세세하게 미리 말해주던가요? 착하다, 순수하다만 주구장창 떠들지 않던가요? 에휴. 3번째, 라오스 결혼업자들이 강조하는 말, 단기 초청 비자인 C3 방문 비자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했죠?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하고 단기 초청 비자로 초청하면 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C3 비자는 최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답이 안 됩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초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많아야 1년에 2회까지 해주므로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하더라도 최대 6개월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잠깐의 방문 비자로 여러 번 초청에 같이 살면서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 주느냐? 이 잠깐의 C3 방문 비자로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될 수 없으니 다문화센터에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다니게 하거나 유튜브로 한국어 공부를 스스로 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랑이 따로 유학 절차를 발발 입국시킨다? 이 비용도 거의 1,000만 원 들고 고교 졸업장, 고교 성적 증명서, 부모 직업 증명서, 재산 증명서 이거 유학 비자로 데려오는 것도 바늘구멍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업자들이 C3 단기 초청 비자 동안에 열심히 아내를 임신시키라고 말합니다. 이건 임신을 족쇄화해서 억지로 살아라? 아이고 참, 만일 임신해서 다른 것들이 도저히 안 맞으면 이거 참 난감해집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엄청 널려 있는데도 남성 여러분은 그냥 막 라오스 결혼에 갔던 것이죠. 4번째, 라오스 결혼업자들의 말. 임신시키면 한국어 합격증이 없어도 결혼 비자가 나온다. 아이고, 아직 두뇌 수준도 모르고 좋은 여자인지 답답한 여자인지 아직 모르는 여자에게 임신부터 덜컥 시키라고요? 국제결혼은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 살아보고 임신하는 게 사실 가장 최적입니다. 최소 그 정도 살아봐야 여자의 성향이나 기질, 두뇌 수준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부터 시키고 결혼 비자를 받는다? 저는 이거 별로 추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학당도 자꾸 떨어지는 신부가 임신하여 애를 낳으면 애기도 우둔하게 큽니다. 그 애는 반에서 늘 꼴찌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는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엄마가 언어력이 너무 없으면 애도 발음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큽니다. 애는 이때 내성적이고 소심하게 크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저층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과 GDP 갭이 지나치게 크면 한국에서 결혼 생활이 무척 힘든 게 많습니다. 은행일이나 관공서 일, 병원 가는 일, 어디 다니는 일, 뭐든지 알아보는 일 등등등 남편이 항상 따라다니며 돌봐줘야 하죠.
남편도 바깥 일이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한국과 GDP 갭이 너무 커서 적응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평생 살려면 부지런함, 노력, 끈성, 발전된 정보, 열정 이런 게 있어야 잘 적응합니다. 제일 먼저 언어가 늘어야 한국의 발전상을 빨리 흡수하고 교통, 문화, 음식, 관공서나 은행일, 사회의 통합적인 시스템 등등을 빨리 흡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데 한국과 GDP 갭이 너무 큰 후진국 여성이면 한국의 발전된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 생활 부적응이 발생합니다. 신부들이 입국하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처음 한 달 정도는 좋아하지만 그들 나라에서 20여 년 살아온 정 많고 평화로운 자국의 그 농촌 생활과 부모나 가족, 친구들을 몹시 그리워하죠. 애도 없고 자국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을 때 라오스 여성들은 잠시 고향에 갔다가 아주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언어도 잘 안 되고 나이 많은 남편과 그리 정도 안 들었고 어차피 라오스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라오스 결혼업자들은 미리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주구장창 착하다, 순수하다 이것만 100번을 강조하죠. 여섯 번째, 순수하다, 착하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수하길 바란다면 아프리카 여자가 제일 순수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나게 미개한 나라, 그 모든 게 더딘 나라 여성을 데려다가 언제 한국 문명을 가르치고 언제 아내와 애엄마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에고, 순수하다란 말 그 기대 하나에 남성은 천불이 나죠. 제가 라오스보다 더 순수한 네팔 국제결혼을 4년간 운영했었습니다. 네팔도 아시다시피 라오스처럼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이고 산악지형, 시골, 소수민족 등등 순수하다고 말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결혼했던 남성들이 하는 말이 순수하다는 말 속에는 답답하다, 멍청하다, 우둔하다, 게으르다, 귀가 얇다, 느리고 속 터진다 라고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순수하다는 말 하나만 믿고 하시면 신부 입국 후 들어와 속 터지는 상황을 더 접하게 됩니다. 가령 베트남 여성이 고1 수준이라면 라오스 여성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뭘 가르쳐줘도 기초가 워낙 부족하고 한국과 문명의 갭이 크니 속 터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 세계도 악영향을 끼치죠. 우둔한 엄마 밑에서 국어를 못하면 문해력이 떨어져서 다른 과목까지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애는 엄마와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엄마가 우둔하면 애도 답답하게 크고 나이 많은 남편이 먼저 떠나가는데 집안 전체가 우둔하고 답답하게 커버리죠. 일곱 번째, 라오스는 결혼하려는 신부가 너무 적다. 보통 라오스 결혼은 완전히 시골인 몽족 여성과 많이 하는데 라오스 전체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 진짜 결혼하려는 괜찮은 여성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키도 상당히 작고 왜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국적이고 내가 찾는 신부와 결혼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여덟 번째, 완전 총비용이 베트남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라오스는 지참금 문화가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크고 서류 절차 비용이 베트남보다 많이 들고 현지에 혼인신고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앞에 말한 라오스 정부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인가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어서 현지의 혼인신고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가 현지 혼인신고를 하려면 1년이 넘게 소요되고 비용도 몇백이 더 들기 때문에 한국만 혼인신고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혼인신고 신부 측이 안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영상 앞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상적 절차로 입국할 시 한국어 합격률이 더 낮기 때문에 남자가 더 자주 들어가야 하거나
신부를 자주 초청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분명히 더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데도 한 번에 말을 다 안 하고 감추죠. 9번째, 라오스 국제결혼. 이른 시일 내에 라오스 정부가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남초 현상이 큰 거 아시죠?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이 큰 지참금을 무기로 동남아 각 나라들로 밀려오는데 당장 생계가 힘든 집안들은 그 지참금 1,500만원 또는 2,000만원의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라오스 인구가 750만밖에 안 되니 이거는 베트남의 1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친중 국가이고 중국으로의 국제결혼은 절차가 워낙 간소해서 아주 빠르게 중국으로 시집갈 수 있지만 한국으로의 국제결혼 절차는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내륙 국가인 라오스가 그 주위에 있는 중국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국제결혼만 막고 한국만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간의 형평성 논란 때문입니다. 그 10년 전에 라오스 결혼이 잠시 번성했다가 라오스 정부가 완전히 막았듯이 다시 국제결혼을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돈을 어떻게든 또 내도록 유도하니까 결국 국제결혼 비용으로 그렇게 되면 총 6, 7천만 원 돈을 쓰게 됩니다. 이미 받은 돈으로 왜 베트남 결혼을 안 해주냐고요? 특이하게 천재지변, 전쟁, 갑작스런 국가의 정책 변경, 재난 이런 것들의 이유는 업체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항력 사유라서 면책 조항에 해당하죠. 이런 면책 특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가 막은 거는 회사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10번째, 라오스 결혼 영상 중에 얼마 전까지 그 라오스를 진행하다가 인도네시아로 가서 진행하는 그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성분은 업체 소속도 바뀌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 일을 안 바꿉니다. 근데 다른 나라로 가서 진행한다는 건 라오스 결혼이 생각만치 잘 안 되고 꼬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사장님은 회사 대표와 분란이 많았다는 뜻이고 속으로 갈등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분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최초에 홍보했던 것만큼 라오스 결혼이 쉽게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업자들이 감춰왔던 문제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뜻이죠. 저도 사실 작년 가을에 3개월간 제 아내와 함께 라오스에 직접 몇 번 들어가 많은 부분을 조사해보고 그때서야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라오스 결혼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려드린 것이니 남성 여러분이 몰랐던 정보를 오늘 잘 인지하셔서 기왕이면 실수가 적게 비용도 덜 들게 한 번에 잘 국제결혼 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베트남 국제결혼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국, 러시아, 우즈벡, 키르기즈 같은 나라보다 눈이 더 높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 유지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향에 다녀오려 해도 다른 나라보다 비싼 항공료와 처갓집에 갈 때 드는 더 큰 비용, 더 큰 생활비 요구, 이런 면에서 결혼 유지 비용도 이 나라 여성들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결혼 생활이 더 힘들고 더 잘 깨진다는 뜻이죠. 두 번째, 그래도 베트남은 문화적 유사성이 한국과 많이 유사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도 2세 티가 거의 나지 않아 아이가 만약에 내성적 성향으로 태어나더라도 왕따 같은 것을 덜 당한다는 뜻이죠. 네 번째, 한국 적응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베트남 여성이다. 그리고 한국 생활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것도 굉장히 강점이죠. 다섯 번째,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우즈벡, 키르기족보다 전체 비용이 쌉니다. 여섯 번째, 태국 여성은 베트남 여성보다 눈높이가 1.5배 높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결혼 유지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는 베트남 결혼을 그래도 제일 낫다고 추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트남 여자들 많이 도망간다. 허허이. 그거는요, 경남 거창군의 범죄율이 낮은 거는 인구수가 적어서 낮은 거지. 자, 수도권의 범죄율이 높은 거는 나쁜 사람이 많이 살아서가 아닙니다. 인구가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트남 결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혼수 대비 비율로 치면 오히려 베트남의 사고율이 더 안 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많이 나는 회사는 입국 1년 후에 무려 70% 가까이 사고 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입국 1년 후에도 겨우 2, 3%밖에 안 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주 예리한 촉과 느낌으로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